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고사 대비 첫 시간으로 중3 미래엔추의 1과 문법을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문법 두 가지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친구와 접속사 although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어떤 친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1번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우리가 문법 시간에 선생님과 배울 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친구는 형용사, 긴 형용사를 만들어준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사를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먹게 되고 이 친구가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가 되면서 이 친구의 뜻이 한다에서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서 앞에 있는 친구가 이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당하는 목적으로서 꾸밈을 받는 굉장히 특이한 형용사, 동사의 느낌이 들어간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친구가 바로 관계대명사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관계대명사 what은요 조금 특별한데요. 얘는 관계대명사임과 동시에 이 안에 명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얘가 접속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친구가 만드는 덩어리가요 형용사가 아니라 긴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해석하는 관계대명사의 그 동사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문을 먼저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주인공, 그 문장의 제일 앞엔 주인공 주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제일 중요한 동사는 can change겠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do가 우리가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친구가 너가 하는 이라고, 원래 관계대명사는 너가 오늘 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다가 거기다 뭐 어떤 의미가 추가되어 있냐면 것이라는 의미를 같이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you do today 라고 하는 건 너가 오늘 하는 에다가 앞에 꾸미는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자기가 명사니까요. 그죠? 앞에 있는 명사가 나오면 안 돼요. 이 친구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네모칸 덩어리 자체가 명사거든요. 그래서 너가 하는 에다가 것까지를 붙여서 이런 명사, 긴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오늘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Our family drove to the Gulf of Mexico to deliver what we collected. 자, 우리 가족은요 운전해 갔어요, 멕시코만으로. 자, 전달하기 위해서,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무엇을 자리에 지금 명사로 what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해석한다? 우리가 모았다를 우리가 모았던이라고 해주고 거기다 뭐까지 해준다? 것이라는 의미까지 포함을 해준다. 그래서 what we collected가 우리가 모았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았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명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자기가 명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앞에 자기가 꾸미는 명사, 즉 선행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앞선자를 써서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혼자 스스로가 명사거든요, 형용사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것이라는 의미를 굳이 영어에서 찾아보면 the thing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the thing에다가 우리가 뭔가 설명하고 싶은 which, 이 관계대명사 덩어리를 같이 합쳐서 우리가 what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the thing which.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the thing, 것. 근데 어떤 것이냐면 which you do today. 네가 오늘 하는 것은 can change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하나 둘 셋, 세 덩어리나 써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이걸 우리가 한 번에 어떻게 했다? what이라고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이게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래서 what은요, 관계대명사 what은 문장 내에서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사실이라는 건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hat I need now, 이렇게 주어가 what이 나오는 순간 주어가 뭔가 덩어리로 나오겠구나, 명사 덩어리로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됐죠. 것은, 그러니까 얘가 이 명사 덩어리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3인칭 단수용 비동사가 오는 겁니다. is a rest, 휴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은요,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 that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든 관계대명사 that이고, 이 친구는 형용사를 만들어줍니다. 그쵸?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고 이 친구는 명사 덩어리를 만들죠. 명사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단순한데, 얘는 what은 얘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만드는 that과의 확연한 차이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꾸미는 애가 꾸밈받는 명사가 존재, 어디에 존재? 앞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what이로 만든 친구는 꾸밈받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o you understand what he's saying? 너는 이해하니? 라고 understand 뒤에 무엇을 자리에 what이 왔죠. 그가 말하고 있는까지 해석하고 것을 넣어주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is the ticket that Jason wants to get. 자, 보시면 이것이 바로 그 티켓입니다. 어떤 티켓이냐면 제이슨이 얻기를 원하는 이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얻기를 원하는 이라고 동사를 원하는 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다가 것이 아니라 그 티켓이라고 하는 특정한 명사가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that을 쓰는 거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사물일지 뭐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what을 쓰는 겁니다. 잘 보시면 what 앞에는 얘가 꾸미는 대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꾸미는 대상인 the ticket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what을 써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 티켓이다. 제이슨이 얻기를 원하는 것 티켓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이슨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티켓인지 이거를 우리가 문장 내에서 알아채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절대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what과 that을 구분하는 문제는 항상 앞에 누가 있는지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러 가지 쓰임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어떤 쓰임으로 나오냐면 이 that이 명사를 만들 때가 있어요. 명사절 that. 그리고 명사 그 what으로 만든 명사절이 있습니다.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 명사 덩어리라는 건데요. 이 두 친구를 구분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 that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얘는 사실을 말하는 거고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I know that she likes juice 이거랑 I know what she likes 요거랑요. 자, 이런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문장에 know라고 하는 동사 나는 안다. 그럼 무엇을 아는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that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that은 지금 보시면은 주어도 있고 juice도 있고 이 that 뒤에 있는 요 덩어리 안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이 꽉꽉 차 있는 완벽한 절입니다. 무슨 절이라고요? 완벽한. 여기서 완벽한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가 동사가 필요한 주어와 동사 뒤에 필요한 뭐 목적어나 보어 같은 이런 뭔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부사는 아니에요. 자리가 꽉꽉 차 있으면 우리가 이걸 완벽한 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는 게 그녀가 주스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what은 잘 보세요. 나는 안다 라고 했는데 그녀가 좋아한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녀가 좋아한다는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게 뭐예요? 무엇을이라고 하는 친구가 빠져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그녀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보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what을 쓴 이유가 그녀가 좋아하는 그 목적어인 대상인 것을 알아 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는 사실이 아니라 그녀가 좋아하는 이 명사 하나를 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전체 사실을 아는 거면 얘는 여기 있는 요 사실만 알아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한 절. 무언가 뭐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어이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는 주어이든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 명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 덩어리 안에 명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 자체도 얘는 한다는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뒤집으면 뭐뭐 한다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는 것, 는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반면 이 친구는 뭐뭐 하는 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하는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동사를 우리가 형용사화 시킬 때 한국말에서 이런 꼬릿말이 붙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까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안다. 라고 이렇게 하면 I know 한 다음에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궁금한 거니까 주인공 자리에 있던 애가 궁금한 거니까 what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kes her happy 이렇게 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what 뒤에 주어가 있는 게 아니라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이 what이 주어 자리를 대신해서 만드는이에요. 거기다가 것까지 넣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를? 그녀를 어떻게? 행복하게 라고 하는 그 주인공인 대상을 한다는 거고, I know that candies make her happy.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 that은 어때요? 지금 뒤에 candy가 나와 있고 make her happy,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candy가 그녀를 행복하게 한다. 사탕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다른 친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아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what은요 우리가 것이라는 의미 말고도 무엇이라는 의미의 의문사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의문사는요 보통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은요 언제나 늘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의문사 what은요 얘는 우리가 무엇을 뭐뭐 하는지 라고, 이렇게 무엇을의 의미와 뭐뭐 하는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는지라는 느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I don't know 라고 하면 what Daniel's phone number,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요. 이게 여기에 is가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의 전화번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걸 우리가 것을 해석하면 다니엘의 전화번호인 것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다니엘의 전화번호인 것을 모른다. 뭔가 해석이 좀 어색하죠. 그럴 때는 얘를 우리가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해석해볼까? Daniel's phone number is what? 다니엘의 폰 넘버는 무엇이다. 해서 무엇인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무엇인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I know, I wonder what she wants to have for dinner 이랑 그 다음에 is chicken. 자, 이 두 가지 예문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wonder라고 하는 친구는 궁금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건요, 그녀가 저녁밥으로 무엇을 먹기를 원하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wonder라고 하는 친구와 같이 나온 친구는 이 what이 의문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주어 자리에 있죠. 그러면 그녀가 저녁으로 무엇을 먹기를 원하는지는 치킨이다 이라고 해석하면 되게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녀가 저녁으로 먹고 싶어 하는 것. 이 친구가 지금 have 뒤에 비어있는 자리, have 뒤에 무엇을 없잖아요. 그래서 이 have 뒤에 무엇을 얘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저녁으로 먹고 싶은 것은 is chicken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건 한 가지 팁인데, 여러분들이 의문사 what과 관계사 what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동사를 보는 건데요. 의문사 what의 짝꿍 동사들은요 보통 know 혹은 부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wonder 라고 하는 이 두 친구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와 wonder는 우리가 궁금해하다이기 때문에 I know what the weather is like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나는 안다 라고 하면 날씨가 비슷한 것 이게 아니죠. 그죠? 것이라고 해석하면 이상하니까 날씨가 어떤지, 우리가 어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which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어떤지는 우리가 무엇과 같은지라는 뜻으로 영어에서 똑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what이 지금 무엇, 어떤이라고 하는 의문사적인 의미를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가 의문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보고 판단해라? 문장에 있는, 보통 이게 지금 그 동사 뒤에 나오는 what에 대해서만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장에 있는 진짜 동사인 이 친구를 보고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석이, 일단 첫 번째는 해석이 자연스러운가? 를 통해서 어떤 해석이 어떤 해석이 자연스러운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동사에 what이나 혹시 동사에 know나 wonder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대명사의 어떤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에다가 것이라고 해서 스스로 명사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 what은 우리가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명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친구는 that은 우리가 앞에 명사가 있다.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명사가 없고 자기 자체가 명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린 게 관계대명사 what과 그 다음에 명사를 만드는 접속사 what, that, 그죠? 이 what과 that 둘 다 명사를 만들어 주는데 이 명사들의 차이가 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해석이 다르고 쓰이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같이 쓰이는 동사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문법은 우리가 접속사 although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이, 첫 번째는 명사 덩어리나 형용사 덩어리나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 주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접속사 뒤에 어떤 동사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동사 하나를 같이 가지고 가서 이 덩어리 자체가, 접속사와 동사를 묶은 덩어리 자체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볼 접속사 올도는 이 부사를 만들어주는 친구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 부사 중에서 이 올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접속사를 배울 때는 이 접속사가 동사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의미를 바꿔주는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도는 우리가 보통 어떤 뜻이냐면 비록, 이 비록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회화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비록 뭐뭐지만 이라고 하는 뜻인데, 얘가 어떤 친구냐면 얘랑 의미가 가장 비슷한 친구가 but이에요. 근데 이 but이랑 하지만 다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but과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 although는 우리가 쓰면 이게 부사 덩어리가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 양보의 조건을 나타내거든요. 자,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although she is small, she can even beat a huge man, a big man. 자, 그녀는 작지만, 그녀가 비록 작지만 그녀는 심지어 큰 남자도, 거대한 남자도 쓰러뜨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but으로 봤거든요. She's small, 그녀는 작아, but she can even beat a big man. 그녀는 작아,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녀는 작지만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영어에서는 but이 이제 뒤에 있는 얘를 나올 수 있게 해준 건데, can even beat이라고 하는 친구를. 근데 한국어에서는 but이라고 하는 친구든 although라고 하는 친구도 항상 앞에 있는 동사랑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작지만 그녀는 심지어 거대한 남성도 쓰러뜨릴 수 있다. 비록 그녀는 작지만 그녀는 거대한 남성도 쓰러뜨릴 수 있다. 자,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해석이 거의 동일하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완전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although라고 하는 친구는 but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although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어낸 덩어리는 우리가 부사기 때문에 문장의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she can even beat a big man although she is small 이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심지어 큰 남성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비록 그녀가 작지만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although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지만, 앞에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쉼표가 달려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고, but이라는 친구와 의미를 바꿔 쓸 수 있지만 위치가 다르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비록 그들이 10대임에도 불구하고, 10대이지만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그들은 실제로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었다, 변화를 일으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우리는 작게 시작했지만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우리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지만 이라고 하는 but의 부사 접속사 버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although는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진짜 동사가 있는 덩어리에 앞에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뒤에 오거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단
이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받는 느낌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 느낌 제외하면 그 느낌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용만 파악을 할 때는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이 같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부사가 앞에 오면 보통 부사가 끝나는 시점에 콤마를 붙여주죠. 그래서 이 콤마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글쓰기를 보면 부사 덩어리가 끝났는데도 콤마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문장을 읽을 때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이제 영어를 제2 외국어로 하는 사람들, 이 외국어로서 배우는 사람들은 그 좀 문장을 읽을 때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꼭 콤마를 넣어주시고요. 이 although와 비슷한 의미의 접속사가 although를 생략한 though와 even though가 있습니다. 자, although가 제일 많이 쓰이는 반면 though는 우리가 이제 회화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although보다 though가 짧죠. 미국 사람들도 짧은 거 좋아해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짧은 말로 같은 의미를 할 수 있으면 짧은 언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even though 같은 경우는 우리가 even이 심지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훨씬 더 의미가 강력해요. even though가. 그래서 강력한 의미. 심지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although를 though와 even though로 똑같이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제가 뭐도 알려드렸죠? 여기다가 이렇게도 알려드렸죠. I apologized to Jessica. 난 제시카한테 사과를 했어. But she didn't say anything.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요거까지도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although가 이끄는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은 대조되므로 이거 똑같은 거죠. 지금 2, 3번 제가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lthough라고 하는 친구와 똑같은 의미를 내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치사가 누구냐면 despite과 in spite of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세 단어가 한 덩어리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꼭 이어서 써줘야 돼요. in spite of랑. 알겠죠? 아니면 이 세 덩어리 쓰기 싫으면 despite 쓰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바로 although라고 하는 친구들. 뭐 although든 though든 상관없어요. 이 친구는 접속사라는 거고요. despite 혹은 in spite of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전치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반드시 동사가 필요한 친구고요. 이 동사에 관련된 모든 친구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동사는요, 여러분들 주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사가 특성에 따라서 뒤에 피해자, 목적어가 필요한 목적어가 2개 필요한 목적어 2개, 혹은 보어가 필요하면 보어, 이런 식으로 되고, 심지어 여기다가 뭐 더 추가적으로 부사 이런 것들까지 붙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문장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접속사 뒤에는. 근데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사를 받는 친구가 아니고요. 얘는 그저 명사 하나 딱 받고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명사니까 주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명사가 주어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동사의 앞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밖에 없고 동사가 없으면 얘를 우리가 주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빈칸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러고서 그녀의 신체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해내었다. 결승선에 도착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지금 주어 동사가 아니라 그녀의 physical disability, 그녀의 신체적인 그 장애라고 하는 요 명사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although를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영어 문법에선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despite나 in spite of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하지만 it rained, 아이고, 이걸 죄송합니다. 제가 it rained heavily.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에 지금 rai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동사 앞에 주어가 있고 얘는 부사 덩어리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뭔가 문장 같은 애가 나왔네, 동사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다가는 우리가 despite를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in spite of나 여기는 뭘 넣어야 돼요? although나 even though나 이런, 아니면은 though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을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하는 차이고,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되게 또 주요적으로 다루는 게, 우리가 나중에 가면 어떤 친구가 나이냐면요, while이라고 하는 친구와 during이라는 친구도 우리가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이고 during도 뭐뭐 하는 동안인데요, while과 during이 다른 건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라고 쓴다면, during은 우리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사건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하는 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쓰기 때문에 이 친구도 우리가 주어 동사 이렇게 쓰고요, 동사, 그리고 동사에 필요한 나머지들을 넣어주는 거고, 듀링은 그냥 사건의 이름, 즉 명사만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잘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어때요?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법 보시고 선생님이 필기한 거 잘 같이 필기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과 문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